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50대 이상 한국 남성의 73%가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중년 남성이시고 혹시라도 자위 행위를 하신다면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류지연입니다.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왔고 주로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다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여러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 30년 임상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예전만큼 기력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래쪽에 전에는 없던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음 몇 분이 여러분이 찾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85% 정도가 자위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중 대다수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스스로에게 점진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몸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과 같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못된 자위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남성성에 작은 금이 가는 것과 같다고요. 오늘 당장은 아프지도 피가 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금은 깊은 균열이 되고 결국 여러분의 전체적인 웰빙을 위협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한국의 수천 명 남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올바른 정보 부족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건강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강인한 남성들, 열심히 일하는 가장들, 모범적인 아버지들이 제 앞에 와서 혼란스러워하고 좌절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을까요? 김모 씨라는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8세 택시 기사셨는데 30년 넘게 운전을 하셨죠.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부끄러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시더군요. 거의 매일 자위를 해왔는데 그게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고요. 하지만 김 씨가 몰랐던 건 그분의 잘못된 기술이 점진적으로 민감도를 손상시키고 시스템을 지쳐가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권장사항들을 3개월간 따른 후 김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활력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부인과의 관계도 수년 만에 가장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자,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기술들이 돼 우리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맞춰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 남성들은 독특한 특성이 있으니까요. 매운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빠른 생활 방식, 가족 중심의 전통, 이 모든 것이 우리 생식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파괴적인 실수죠. 저는 이걸 급한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 그대로 전체 세대 남성들의 민감도를 죽이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과정을 억지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이 실수를 범하고 계실 겁니다. 보세요. 50대가 넘으면 우리 신경계와 순환계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혈류가 더 섬세해지고 신경 말단이 활성화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호르몬도 다르게 변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전히 30대 때 쓰던 것과 똑같은 공격적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클래식카 엔진을 현대차에 쓰는 무식한 힘으로 시동 거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품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죠. 빠른 움직임과 과도한 압력으로 자위를 강요하면 조직의 미세 외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각각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가장 민감한 부위를 미세한 사포로 긁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표면이 굳어지고 흉터 조직이 형성되며 영구적으로 민감도를 잃게 됩니다.
2023년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민감도 상실을 보이는 55세 이상 한국 남성의 68%가 부적절한 자위기술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경우 그 손상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대안적 기술이 있습니다. 손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민감도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저는 이걸 의식적 애무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현대 신경학과 결합된 한방의학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빠르고 공격적인 움직임 대신 이 기술은 부드러운 터치, 의식적인 멈춤, 그리고 제가 전립선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합니다. 골반 전체 부위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는 호흡 기술이죠. 많은 환자분들이 민감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보다 더 강렬하고 만족스러운 감각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제가 강박적 방출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실수는 말 그대로 수천 명의 한국 남성들의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있으며 그들을 지치고 우울하게 만들고 삶의 동기를 잃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자위를 하시나요? 만약 매일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이라고 답하신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활력에서 수년을 빼앗고 있는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믿는 것과 달리 50세 이후에는 잦은 사정이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호르몬 시스템에 깊이 지치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몸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수 단백질을 재생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고 전립선이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올림픽 선수 같았습니다. 마라톤을 뛰고 몇 시간 만에 회복할 수 있었죠. 지금 여러분의 몸은 현명한 스승과 같습니다. 먼 거리를 걸을 수는 있지만 힘과 지혜를 유지하려면 전략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한의학에도 영향을 준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신장과 생식기관에 저장된 생명 에센스죠. 이 철학에 따르면 생명 유체의 과도한 손실은 몸의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국립노인건강연구원의 최근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매일 사정하는 고령 남성들이 일주일에 2-3회 빈도를 유지하는 남성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더 많은 만성 피로, 그리고 더 높은 전립선 문제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사정 후 관리입니다. 호두 크기의 이 작은 기관이 말 그대로 여러분 남성 활력의 심장인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마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대합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한국 택시 같습니다. 저항력 있고 신뢰할 수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최적으로 작동하려면 적절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죠. 사정을 경험할 때마다 전립선은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 번 수축하고 필수 체액을 생산하고 그런 다음 배출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행위를 마친 직후 즉시 일상활동을 계속합니다. 전립선이 완전히 배출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이건 엔진을 가속한 다음 식히지 않고 바로 끄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립선, 우렬,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배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정 후 제가 부드러운 전립선 마사지라고 부르는 것에 50분을 할애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 부위에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는 외부 기술이며 깊은 호흡과 결합됩니다. 이 기술은 제가 전통 한방요법에서 응용한 건데 전립선이 완전히 배출되도록 돕고 염증을 줄이며 배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예방합니다. 게다가 사정 후에는 소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체액 잔여물을 씻어내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네 번째 비밀은 한국의 어떤 의사도 말해주지 않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은밀한 습관과 심장, 건강의 연결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심장, 혈압, 그리고 장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적 흥분을 경험할 때마다 몸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계가 활성화됩니다. 젊은 남성에게 이건 유익한 심혈관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아서 강화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병력 같은 심혈관 위험 요인이 있는 남성들에게는 부적절한 자위가 말 그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행위 중이나 직후에 심혈관 사고를 겪은 남성들의 사례를 봤습니다. 핵심은 제가 에로틱 심혈관 훈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장 박동을 안전한 영역으로 유지하면서 쾌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들이죠. 여기에는 조절된 호흡 기술, 행위 중 전략적 멈춤, 그리고 심혈관계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쾌감을 연장하는 방법들이 포함됩니다. 5번째 치명적인 비밀은 자위 중 신체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말 그대로 중요 장기를 압박하고 민감한 부위로의 혈류를 감소시키는 자세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구부정하게 또는 복부를 압박하는 자세로 누워서 자위를 할 겁니다. 이런 자세들은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에 압력을 가하고 골반 장기로의 혈류를 감소시키며 장기적으로 발기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순환 문제를 잠재적으로 일으킵니다. 중년 남성들을 위한 최적의 자세는 척추를 곧게 유지하고 엉덩이를 약간 높이며 중력이 장기로의 혈류를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에너지와 혈액의 흐름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전통 한국 요가 자세들과 비슷합니다. 6번째 비밀은 타이밍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 자위를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러운 호르몬 생산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업하면 이득을 극대화하고 소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호르몬 수치가 가장 낮을 때인 밤에 자위를 합니다. 이건 이미 짜낸 오렌지에서 즙을 더 짜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은 나올 수 있지만 노력은 더 크고 결과는 덜 만족스럽죠. 은밀한 습관을 자연스러운 리듬에 더 맞추는 것은 경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겁니다. 행위 중 정신적, 감정적 연결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성을 순전히 육체적인 것으로 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정신적, 감정적 요소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위해 중요해집니다. 기계적으로 감정적 연결 없이 정신적 존재감 없이 자위를 할 때 더 풍부한 경험의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단절과 민감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기술은 의식적 자위라고 불리며 마음 챙김의 요소들을 한방 의학 기술과 결합합니다. 매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고 몸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며 전체 경험 동안 긍정적인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기술이 개인적인 은밀한 경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정서적 웰빙을 개선한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이 7가지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지식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기술들을 배우고도 실행하지 않는 많은 남성들을 봤습니다.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패턴을 바꾸는 게 두려워서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성 건강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소홀히 하고 내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는 매일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는 누적된 손상의 하루가 더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70세, 75세, 심지어 80세 남성들이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활력을 되찾는 걸 봤습니다. 식었던 결혼 생활이 다시 열정으로 타오르는 걸 봤습니다. 자신감을 잃었던 남성들이 다시 진정한 남자답게 느끼는 걸 봤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몸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지혜로 돌보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긴 시간 일하고 질병에 저항해왔죠. 이제 여러분이 돌봐드릴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와닿았다면 자신의 습관에서
이런 실수들 중 일부를 알아보셨다면 수천 명의 한국 남성들이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올바른 정보와 개인적인 헌신으로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남자다움은 불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돌봐야 할 것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남성 건강은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또한 여러분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10년 동안 활력 있고 에너지 넘치고 만족스럽게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또는 더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한국에는 공공과 민간 시스템 모두에 훌륭한 남성 건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 이 행동을 취한 것에 감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치 있는 걸 배우셨다면,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다른 한국 남성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공동체이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남성 건강에 대한 앞으로의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도록요. 여러분과 공유할 가치 있는 콘텐츠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숙한 한국 남자가 된다는 것은 쇠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사용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달성할 도구들을 가지셨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고 자부심 있게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